DC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가장 좀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중도표를 가져올 유일한 당대표다. 반면에 약점은 입당한 지 1년 됐나? 이렇게 표현을. DC는 어떤 점을 본 걸까요?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역시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한 후보다? 지금 면면을 보면 황교안 후보가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김기현 후보 갸우뚱하죠. 천하람 후보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작아 보여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이 지지 세력이 이 포지셔닝이 불분명하니까, 입장이 불분명하니까 이것이 천하람, 김기현 후보로 이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쭉 빨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데 어정쩡한 윤심 경쟁에서는 이 구심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 같은, 이준석 같은 확실한 반윤을 선언하든 비윤을 선언하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태도가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원심력이 작용해서 지금 빨려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 후에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당대표 보궐선거예요. 앞서 전당대회에 당선됐던 이준석 전 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러네요. 물러나게 되면서 열리는 보궐선거 성격의 전당대회거든요. 예, 근데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내가 당선되면 요 다음에 또 보궐선거 있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 됐는데 총선 끝나고 사퇴하겠다. 뭐하러 당대표를 그럼 지금 나오냐. 총선에 자기 사람 심으려고 나오냐.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당대표 된 사람이 총선 끝났다고 사퇴하는 것 자체. 아니 그 자기 정치 안 하겠다. 내 대선 위한 기지로서 뭐 그런 자리 삼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그냥 뭉개고 가야지. 어차피 대선 할 거면서 하나도 이렇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갑니다. 천하람 후보의 강점, 약점 분석 표 보여주세요. A씨, 강점은 바람, 약점은 반윤. B씨, 강점, 선명성, 약점, 이준석. 이준석이 강점이 아니라 약점에 들어갔네요. B씨.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자백했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자백이야. 이준석은 천하람 후보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그럼요. 위기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중간쯤에 걸쳐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한편에서 아바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아하, 그래서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다. 제가 봐도 천하람 후보에게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장애예요, 일종의. 왜냐하면 당내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게 큰 장애로 다가올 수가 있죠. 이준석이 벽이 된다? 예. 말하자면 그게 한계가 된다? 거기까지의 지지율.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도 계속 연설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자기는 이준석과 다른 네. 뭐 이런 어떤 강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CC하고 DC 마저 볼까요? CC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점은 이준석 대표 덕분이라는 점, 개인 경쟁력이 있을까? 강점은 젊은 순발력, 몸이 가볍다, 이 점. DC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점 몸은 안 가벼운 것 같아요. 100kg입니다. DC, 강점은 모두 까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약점은 역시 이분도 이준석 아바타 이렇게 지적을. 거의 비슷한 이야기. 저는 근데 좀 세 분하고 좀 다른 생각인 게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준석의 그늘을 벗어나야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되면 안 된다. 너의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겠는데 지금 천하람 후보의 처지에서는 이준석을 지금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이준석이라면 CP, 치프 프로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로 냉정한 거예요. 차라리 치프 프로듀서.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저 이준석 당시 대표 황교안 후보를 데리고 다니듯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제가 오히려 지금 점수 따는 데는 선거에는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마 전략이 단계적 차별화일 거예요. 일단 1단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를 온전히 흡수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도 온전히 흡수해야 되니까 당내 비윤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만약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오른다. 그러니까 결선에서의 전략은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준석 대 윤핵관 혹은 이준석 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싸움으로 이 전당대회 구도를 보는 분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있으면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나죠. 숨어 있다가 저 연탄가스라고 하니까 고마운데 제가 연탄가스 싹 피우니까 그 오만 바퀴벌레들 못 참고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봅니다. 각이 서면 설수록 이게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가, 어떤 후보에게 득이 되나 불리한가 어떻게 보세요? 불리한 후보는 나와요. 누구예요? 안철수 후보죠. 저는 지금 이 지지율의 변화,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주춤하는 것도 선거 구도가 이렇게 짜여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이 서면은 김기현, 천하람 누구도 이걸로 해를 입진 않아요. 네. 아, 둘 다 올라간다. 둘 다 결집은 하죠. 근데 가운데에 낀 후보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입지가. 오케이. 천하람 후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꽤 길었어요. 이번에는 네 번째 후보 황교안 후보의 강점, 약점 분석표 보겠습니다. A씨 팬덤이 강점, 그런데 수구라는 이미지가 약점이다. B씨는 커리어를 강점으로 꼽으셨는데 극우 세력이라는 점이 역시 약점이다. C씨 권위와 안정감 강점, 약점은 확장성 있을까? 아직도 부정선거 집착? 미래통합당의 실패 극복 못했다. D씨, 난 대통령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봤어. 약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D씨세요? 아니 대통령을 한 적은 그러네. 없으니까. 지적, 황교안 예. 후보가. 난 대통령. 써놓고 실수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약점. 당신이 당대표에서 초구선 이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보고 당대표를 해봤다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지만 그 당대표 하는 동안 총선에서 이른바 폭망했다는 게 최대 약점일 거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황교안 당시 대표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무너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픈 대목이에요. 미래통합당 대표하면서도 총선 실패했는데 이번에 당대표 한다고 해서 당신이 좋아질 게 뭐 있냐. 저는 D 아닙니다. 예. 하지만 충분히 D 아니에요. 이해되는 예. 측면. 그 황교안 대표 가장 아픈 대목이에요. 제 대목이. 아하. 2020년 4월 총선 딱 6개월 전에 광화문에 그야말로 조국 사태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때 10월 초에 광화문을 꽉 채운 인파를 보면 바로 딱 6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을 당시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다 털어먹었어요. 몇 가지 이벤트가 생기면서 예. 참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대 약점일 수밖에 없죠. 최대 약점일 수밖에 없다. 지금 김기현, 황교안 단일화 얘기가 솔솔 나왔거든요. 솔솔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TV 토론 보니까 아니 이 단일화 할 분이 이거 두 사람 사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분도 이제 대권을 의식하는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대권 주자로서 대권 레이스를 하려면 어쨌든 다음 국회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도 공천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바라건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공천까지 일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 게임비를 세게 받으려면 세게 나가야 돼요. 몸값 불리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단일화를 바라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바라는 거는 김기현 후보 쪽이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거고 황교안 후보는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